네, 반갑습니다. 네, 디지털 시티즌십 코스 Utilizing ChatGPT Focus on High School Information Classes에 대한 논문의 발표와 가톨릭 관동대학교 김희진이라고 합니다. 네, 간단하게 앱스트릭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사회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해서 사회 전반에 걸쳐서 교육이든 경제든 디지털 전환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사회 영역이 디지털 환경과 연계됨에 따라서 디지털 시민성은 이러한 사회를 살아가는 시민들에게 필요한 자질이자 역량이 됨이 분명합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디지털 사회를 살아가는 시민이 가져야 할 기본 소양인 디지털 시민성 교육을 고등학교 정보교과 수업으로 제안을 했습니다. 목적이라든지 기여도 그리고 왜 이렇게 주제를 선택했는지 부분들은 뒤에 서론에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챗GPT를 이용해서 고등학교 정보교과인 자료와 정보의 분석이라는 단원으로 수업을 제안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 한 단원에 국한돼서 수업을 진행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정보교과의 어떤 파트든 시민성 교육과 연관해서 진행할 수 있는 많은 단원들이 있습니다. 저는 하나의 예시만 보여드린 부분이고요. 정보교과의 다양한 단원들이 정보 기술뿐만이 아니라 디지털 시티즌십에 관련된 다양한 교육이 가능함을 보이는 것이 최종적인 목적입니다. 자, 교수자는 인공지능 기술인 챗GPT를 올바르게 사용하기 위해서 가이드를 제공해야 합니다. 이 가이드를 통해서 학습자는 올바르게 자료를 수집하고 자기에게 필요한 자료를 구성할 수 있도록 교수자는 지도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다수의 논문에서는 생성형 AI를 교과 수업에서 사용했을 때의 위험성을 다음과 같이 전달하고 있습니다. 1번 논문에서는 학습자의 표절과 그리고 과도한 의존으로 비판적인 사고력과 그리고 문제 해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라고 하는 논문도 있고요. 3번 논문에서는 챗GPT를 공개한 이후에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시험 답안지를 제출해서 표절에 대한 위험성을 제시를 했습니다. 또 4번 논문에서는 챗GPT의 할루네이션이 잘못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사용자들의 의사결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했고 그리고 잘못된 정보가 지속될 수 있다는 윤리적인 위험성을 또한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디지털 기술의 발전은 학생들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스마트폰과 태블릿, 전자기기들에 익숙한 학생들은 그냥 자신들의 흥미만으로도 언제 어디서든지 생성형 AI 서비스에 접근할 수도 있고 그리고 컨텐츠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생성형 AI에 그래서 생성형 AI를 사용을 제한하는 것보다는 생성형 AI 서비스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사용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야 되는 게 가장 큰 이유일 것입니다. 별도의 교육이 없이 고등학교의 정보 교과를 통해서 디지털 시민성 교육이 가능함을 그래서 보여줌으로써 이 논문에 관련된 부분들로 기여도를 한 번 더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논문의 목적 관련된 부분입니다. 챗GPT 할루네이션 현상을 통해서 인공지능 기술에 대한 비판적인 관점과 데이터를 해석할 수 있는 능력에 대해서 강조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디지털 시민성 함량을 위한 정보교과의 설계를 제안함으로써 정보 수업만으로 디지털 시민성 수업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보일 거고요. 제시한 정보교과 수업을 통해서 디지털 시민성 수업의 가능성을 보임으로써 2022 정보과 교육과정의 교과 역량인 디지털 문화 소양과 인공지능 소양에 부합됨을 보일 거고요. 또한 정보교과 수업을 통해서 데이터를 올바르게 수집하고 데이터의 진위를 판별하는 과정이 중요함을 제시할 겁니다. 이를 통해서 디지털 시민성 교육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자, 그럼 배경 지식으로 2022 개정 교육과정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2 개정 교육과정의 개정 작업은 21년 4월부터 논의가 진행되었죠. 그리고 이 개정 교육과정은 24년 올해죠. 초등학교 1, 2학년
2021년부터 진행이 됐고요. 내년 25년부터는 중학교 1, 2학년부터 연차적으로 적용될 예정입니다. 개정 방향이 있는데 개정 방향 중에서 가장 큰 부분들이 차지하는 부분들이 미래 사회에 대응할 수 있는 능력과 소양 함량이 가능한 교육과정을 마련한다. 첫 번째 목표였거든요. 그래서 이를 위해서 모든 교과와 평생학습을 기반이 되는 언어, 수리, 그리고 디지털 소양을 길러낼 수 있도록 모든 교육과정을 통해서 강조를 하겠다라고 했고요. 특히 디지털 기초 소양 함량과 함께 인공지능 등 신기술 분야의 기초 심학습의 내실을 다질 수 있도록 정보교과 교육을 확대한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 외에도 뭐 공동체 의식 강화라든지 자기주도 학습에 관련된 부분, 또 학습자의 맞춤형에 관련된 부분들에 관련된 부분으로 개정 방향들이 있는데요. 저희가 포커스 맞춘 부분들은 정보과에 관련된 부분이니까 개정 방향은 요즘 해두도록 하겠습니다. 보시고 계시는 표는 정보과에 관련된 교과 교육 과정에 관련된 부분이고요. 핵심 역량 밑에 교과 역량에서 보시면 디지털 문화 소양과 인공지능 소양이 있습니다. 디지털 시민성 교육 관련된 부분과 연관지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디지털 의사소통과 협업, 그리고 윤리의식, 그리고 기술의 활용 능력, 그리고 인공지능의 문제 해결력, 데이터 문해력, 그리고 인공지능의 윤리의식, 이런 부분들을 보면 차후 설명들이 디지털 시민성과 연관성이 굉장히 많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아실 수 있을 겁니다. 디지털 시민성에 관련된 부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디지털 시민성, 즉 디지털 사회를 살아가는 공동체 구성원의 시민이 가져야 할 소양이자 가치관이라고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네, 효과적으로 정보를 찾아 활용할 수 있는 능력, 그리고 윤리적으로 타인과 소통하고 콘텐츠를 제작하는 데 참여할 수 있는 능력, 책임감 있게 온라인과 ICT 환경을 탐색하는 능력을 고루 갖춘 그런 사람을 만드는 부분이겠죠. 디지털 시민성을 구성하는 구성 요소도 연구자들에 따라서 다양하게 정의를 하고 있는데요. 10번 논문에서는 디지털 윤리, 그리고 온라인 참여, 미디어 리터러시, 비판적 저항, 으로 구성 요소를 보고 있고 11번 논문에서는 디지털 윤리, 미디어와 정보 분해력, 그리고 온라인 참여, 비판적 저항으로 보고 있습니다. 즉 디지털 시민성을 갖춘 사람은 윤리의식을 갖고 공동체적 사회의식의 이슈에 참여를 하고 공공의 목적으로 디지털 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다 라고 보는데 디지털 시민성 교육은 특정 교과를 넘어서서 다양한 사회문화 교육에 다층적이고 복합적으로 고려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게 고등학교 정보교과는 컴퓨터에 관련된 기술적인 지식은 물론 디지털 시민성에 관련된 내용들을 포함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 수업 설계에 들어갈 챗GPT에 관련된 간단한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22년 챗GPT가 등장하고 교육 분야에도 굉장히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네. 24년 12월 통계에 따르다면 약 1억 8천만 명이 챗GPT를 사용하고 있다라고 통계가 좀 나와져 있고요. 사람들이 학습하는 방법은 물론 생활에 변화를 주고도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네. GPT라고 하는 것은 대화형 인공지능 모델로 대규모 텍스트 데이터를 학습해서 다양한 작업에 사용하는 그냥 모델일 뿐입니다. 오픈 API가 이러한 GPT 기술을 이용해서 서비스를 만들어낸 챗 GPT인데요. 주어진 텍스트 다음에 오는 단어를 예측해서 자연어 처리를 해서 생성함으로써 사용자의 질문에 적합한 대답을 제공해주는 그런 서비스 중에 하나입니다. 하지만 서론에서도 제시했듯이 챗GPT를 교육적으로 활용할 때는 위험성이 있었습니다. 네. 학습자들이 표절할 수도 있는 부분들이 있고 과도하게 의존함으로써 비판적인 사고와 문제 해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표절 위험성뿐만이 아니라 잘못된 정보를 통해서 의사결정을 내려서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하는 경우들도 있는 부분이라 이런 부분들을 교육적으로 활용할
사용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부분으로 일본 논문에서는 챗GPT 사용자 매뉴얼에서 13세 미만 아동에게는 사용을 제한할 것을 권고했고요. 18세 미만 청소년들에게는 보호자 동의를 전제로 챗GPT를 사용하는 부분들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물론 현재 고등학교 내에서도 보호자의 동의 하에 인공지능 서비스를 사용하는 부분들을 보호자의 동의 하에 진행을 해야 합니다. 이번 논문에서는 한국의 일부 대학교에서는 챗GPT 관련된 윤리 매뉴얼이 이미 개발돼서 학생들에게 배포한 상태이고요. 3번 이거는 기사인 부분인데요. 정부에서도 교육부에서도 챗GPT의 문제점을 인식해서 교육 환경에서 사용될 수 있는 부분으로 어떻게 진행돼야 될지 이화여대를 중심으로 해서 연구를 착수한 상태입니다. 그러면 챗GPT의 할루네이션 현상이 무엇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챗GPT의 대화형 인공지능 서비스, 챗GPT뿐만이 아니라 대화형 인공지능 서비스의 대표적인 문제점이 바로 거짓된 정보를 그럴싸하게 답변하는 현상입니다. 이러한 현상을 할루네이션 현상이라고 합니다. 환각 현상이라고도 불리는 부분이거든요. 이러한 할루네이션 현상의 장단점을 제가 교사학습 설계에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수업을 통해서 챗GPT라고 하는 생성형 AI도 거짓된 정보를 생성할 수 있다 라고 해서 올바른 데이터를 판별하는 능력이 그만큼 중요하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제시할 예정입니다. 수업을 제안을 할 건데요. 본 수업은 22년 개정교육과정에 디지털 세상의 데이터와 정보를 다루는 컴퓨팅 시스템에 대한 이해를 기반으로 데이터를 처리하는 능력을 기른다라고 하는 큰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 있는 교수학습 지도안은 제 간략하게 작성한 부분이고 생성형 AI 기술에 대한 별도의 사전교육은 필요합니다. 그 사전교육 이후에 진행해야 되는 수업임을 분명히 하고 진행하겠습니다. 교수학습 지도안의 개관인데요. 우선 고등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할 거고 총 2차 시 중 2차 시에 해당하는 수업을 제시할 겁니다. 학습 주제는 컴퓨팅 도구를 사용해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한다이고 세부적인 목표는 첫째, 챗GPT 3.5 버전의 할루네이션 현상을 이용해서 허위 정보의 위험성을 알고 정보의 진위를 판별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둘째, 자료를 검색함에 있어 정확한 질문을 작성할 수 있다. 셋째, 검색된 자료를 표나 그래프로 정리할 수 있다. 이렇게 선정을 했습니다. 교수학습 방법으로는 문제 중심 학습과 그리고 협력 학습을 사용을 했는데요. 문제 중심 학습은 학생이 스스로 문제를 중심으로 해결책을 찾아가는 그런 방법이고요. 협력 학습은 그룹으로 협력해서 과제를 수행하는 방법입니다. 두 가지 학습 방법을 결합한 이유는 협력학습을 통해서 학생 간의 상호작용을 통해 공동체 참여와 윤리의식 그리고 소통의 방법을 배울 수 있고 그리고 다양한 관점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부분들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 학습 방법을 수업 방법을 선택해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수업을 설계했습니다. 본 수업의 교수학습 모형은 정보국가의 디지털 시민사 교육이 가능할 수 있도록 플러그인 모형을 적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도입 과정에서는 할루네이션 현상에 대해서 인식하도록 했고 전개 과정에서는 활동을 통해서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하고 탐구할 수 있도록 했으며 정리 과정에서는 이런 탐구 과정을 공유하고 학습 경험을 성찰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 첫 번째에서 도입 단계입니다. 도입 단계에서는 이전차 시에 챗GPT 사용의 유의점에 대해서 점검을 하고 할루네이션 현상에 대해서 간단하게 동영상 시청을 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서 할루네이션 현상에 대해서 인식할 수 있도록 진행을 할 예정이고요. 이를 통해 학습 주제를 확인하고 명확하게 확인하고 수업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전개 과정입니다.
전개 과정은 4가지 활동으로 진행이 될 거고요. 문제 중심에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활동 첫 번째는 할로네이션 현상에 대해서 확인하고, 두 번째는 이해하고, 세 번째는 문제 중심으로 인터넷 뉴스의 진위를 판별할 수 있는 방법과, 네 번째는 교과로 돌아와서 소프트웨어와 관련된 유망 직종에 관련된 부분들이 무엇이 있을까, 이런 4가지 활동을 알아볼 건데요. 전개 과정에서 하는 문제 중심의 활동에서는 순회 지도를 통해서 학생들의 진행 사항을 철저하게 살피고, 이를 통해서 수업에 관련된 부분을 융통성 있게 진행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 활동 내에서 챗GPT의 할로네이션 현상에 대해서 확인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예시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우선 프롬프트에 조선을 건국한 김유진에 대해서 이야기해줘 라고 하는 질문을 던질 거고요. 김유진 대신에 학생의 이름으로, 수업에 참여하는 학생의 이름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할 예정입니다. 챗GPT는 허위 정보를 이렇게 제시하는 부분들을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럴싸하게 주요 인물임을 설명해주고 있죠. 네. 두 번째 활동은 현상에 관련된 부분들을 이해할 수 있도록 친구들이 진위를 판단할 수 있는 주제면 모두 다 괜찮거든요. 뉴진스 멤버인 미니진에 대해서 이야기해줘 라고 질문을 했는데, 미니진은 뉴진스 멤버는 아니죠. 네, 거짓된 정보를 그럴싸하게 이야기해주는 부분들을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학생들이 관심 있는 주제를 선택하되 정보의 진위를 판별할 수 있는 주제를 선택할 수 있도록 지도할 예정입니다. 활동 3에서는 문제 중심으로 인터넷 뉴스의 진위를 판별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라고 하는 부분으로 협력학습을 진행할 예정이고, 챗GPT의 다른 서비스, 챗GPT 외에도 다른 서비스를 사용을 허용해서 조별로 문제에 관련된 부분들을 해결할 수 있도록 설계를 했습니다. 마지막인 부분인데요. 네 번째 활동으로 이제 교과로 넘어와서 자료 수집과 분석하기 단원 내에 문제 중심으로 소프트웨어 관련된 유망 직종은 무엇일까를 제시할 겁니다. 협력학습으로 검색 사이트와 챗GPT를 사용해서 유망 직종에 대해서 검색을 할 거고, 이를 표나 분류해서 진위를 판별해서 표나 이미지로 정리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할 겁니다. 또한 학생별로 관심이 있는 직종과 학과 그리고 대학까지 이렇게 확장해서 데이터를 만들 수 있도록 지도할 예정입니다. 그렇게 한다면 학생들이 관심 있는 직업에 관련된 학과까지 이어갈 수 있는 거고요. 진위를 판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대학별 홈페이지에 가서 확인할 수 있도록 지도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설계를 끝내고 정리하는 부분 내에서는 오늘 활동에 관련된 부분 정리하고 느낀 점에 대해서 성찰하고, 그리고 다음 차시에 관련된 정보를 관리할 수 있는 컴퓨팅 도구에 대해서 알아보는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볼 거고요. 본항 교사학습 지도안은 짤막하게 작성되어져 있는 간략한 부분이고요. 평가를 위해서는 데이터의 선택과 수집된 데이터를 활용하는 과정에서 출처를 분명히 한다. 또 신뢰할 수 있는 포털을 통해서 데이터의 진위를 파악하는 과정을 거친다. 수집된 데이터를 표나 이미지로 정리할 수 있다. 이 정도로 간략하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결론으로 제가 작성했던 논문의 교수학습 지도하는 제안에 대한 부분들은 디지털 사회를 살아가는 시민으로서 갖춰야 될 디지털 시민성 교육을 고등학교 정보교과 수업으로 제안을 했습니다. 즉, 정보교과 수업 시간에 조금 더 플러그인해서 신경을 쓴다면 디지털 시민성 교육도 가능할 수 있을 거다라고 하는 부분으로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디지털 시민성 함량을 위해서 생성형 AI인 챗GPT도 오류와 부적절한 내용을 생성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중심으로 고등학교 교과 수업을 설계했습니다. 이 수업을 통해서 잘못된 정보의 위험성을 알고 정보의 진입 판별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걸 친구들한테 전달을 할 거고요. 데이터의 수집과 분석 과정을 제안함으로써 디지털 시민성 교육에 충분하다라고 하는 부분들까지 제시를 할 예정입니다. 네, 좀 부족함이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간략하게 작성된 교사학습 지도안이고요. 차후 세부 교사학습 지도안을 마련해서 실제 고등학교 수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고등학교 수업을 하면서 디지털 시민성 역량과 어떤 연관이 있는지
가지 부분들을 연구해 볼 예정입니다. 네. 네, 제 발표는 여기까지였습니다. 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